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회 우리 안성산다가 10회가 됐습니다. 예, 우리 안성산다 MC 송상호입니다. 오늘은 아주 대단하고 멋진 분을 모셨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응원하시고 이 학교를 이렇게 스튜디오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장소를 베풀어 주신 분이신데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백승초의 아리따운 교장 선생님이시자 저희 앵그리 엔터테인먼트의 영원한 후원자 박상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특히 소개 중에 아리따운이 제일 많아요. 우리 홍영범 작가님이 아마 선생님께 아마 반했나 보네요. 굳이 아리따운이란 말 꼭 썼더라고요. 그래서 읽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오늘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28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우리 예쁜 해맑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박상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선생님이 꿈이었고요. 발령받은 지 이제 교직이 28년 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백성초등학교에서는 2009년도에 왔으니까 벌써 만 8년이 지나고 이제 9년 차로 들었죠. 예, 오랫동안. 저희 집안이 사실은 어려서부터 저희 집안이 한 10명이 넘게 초, 중 등 교사들이 많은 집안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늘 학교의 생활, 그리고 선생님의 생활을 늘 보고 살았는데 어느덧 저희 집안에 있던 뭐 사촌 오빠든 작은 아버지든 이런 분들의 꿈을 저도 다 자연히 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야, 우리 상자는 선생님을 하면 참 잘하겠다. 설명을 굉장히 잘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선생님의 꿈을 붙이게 되었고요. 정말 저는 꿈을 이루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꿈이셨는데 선생님이 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계속 초등학교 들어가 산 이후에 학교를 벗어난 적이 없죠.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네요. 네네. 진짜 학교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 학교가 저의 삶이죠. 네네. 사실 저도 목사가 꿈이었는데 목사가 된 거예요. 이야, 우리는 정말 예. 꿈을 이룬 사람들이군요. 그러네요. 네네. 예. 어쨌든 좀 오늘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작가가 서준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학교장으로서 업무가 뭐냐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라고 이렇게 써줬어요. 네네. 학교장으로서 업무를 어떤 걸로 생각하시는지 교장 선생님이십니까? 예예. 초중등 교육법에 학교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학생을 교육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교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2014년 9월 1일자로 여기 학교의 평교사에서 학교장으로서 자리를 잠시 옮겨 앉았죠. 공무제. 네, 교장 공무제의 공무교장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저한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틈나면 교실에 들어가서 뭐 인권교육이든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든 또는 선생님들이 뭐 출장을 가시든가 했을 때는 사실은 임시 담임으로서 보결 수업도 하고요. 또 체험학습 등등 같이 또 함께 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을 제일 첫 번째 업무로 두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실은 이런 학교 선생님과 또 교직원을 관리 감독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감독이라는 말은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강압적이고 감시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자말로 감은 살필감이더라고요. 볼감도 되지만 살필감 또 하나는 살필독.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독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교직원들이 또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행복한 학교 생활하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또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정작 필요로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잘 지원해주는,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학교장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살피는. 네네. 그러니까 감독이라 하면 위에 상위기관에서 감시한다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보시는 교장의 역할은 그러니까 어떤 게 부족한지 네네. 어떤 거를 더 해드려야 되는지 그렇죠. 살피는, 그렇죠. 보살피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교장실은 뭐 아이들이든 또는 교직원이든 필요한 걸 가서 요구하고 받아냈었는데요. 그거보다는 제가 먼저 교실 곳곳 또는 학교 곳곳에 제가 더 한 발 더 다가가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 그것이 학교장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좀 교장실에 자주 없어서 예. 사람들이 저를 잘 찾죠.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학교 내 어딘가 있습니다. 아, 네네. 학교 내에 어딘가 예. 그러시겠죠. 아, 그래요. 감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주 신선한 해석을 해주셨고.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이상은 아이들을 꼭 만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침마다 아이들을 늘 아침 맞이를 하거든요. 아, 예. 저와 이제 교감 선생님이 번갈아 정문과 후문 두 문이 있는데 교문이 있는데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인번제로 아침에 교문 또는 후문에서 아이들을 맞이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을 아침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만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사실 저의 존재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없는 학교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맞아요. 네네. 그러면 그 아침에 학생들 만나서 아까 아침 맞이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 행복한 하루를 맞이하는 거죠. 사실은 처음이 좋으면 시작이 좋으면 하루가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 학교에 오면서 늦게 일어나서 혼난 아이도 있고 밥상에서 힘든 아이도 있고 학교 가기 힘들어하는 아이도 있고 또 아침 못 먹은 아이도 있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 딱 교문에 서면서 저가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면 그 아이들이 이제 일단 행복이 되살아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자기 때문에 여선생님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다른 제 제스처를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 가는 대로 이름을 불러줍니다. 저희 학교는 아이들한테 늘 누구야가 아니라 누구님 이렇게 합니다. 길동님 이렇게. 그래서 길동님하고 제가 다가가서 늘 안아주죠. 애들한테도 네, 안아주고 또 시무룩한 아이한테는 왜 시무룩한지 이런 이야기들을 묻고 또 주말을 지나서 월요일 날은 주말 지낸 이야기 등등등등 물어주면서 제가 안아주고 그러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아이들하고는 하이파이브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좀 활기차고 행복하게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침 맞이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아이들이 얼굴이 그냥 고슬꽃이 한박 피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사실은 교문에서 교감쌤하고 나눠서 아침 맞이를 하고 교실에 들어가는 순간 또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반갑게 이름을 부르면서 맞아줍니다. 그 아이들은 하루 종일 학교 생활이 행복하겠죠. 그렇겠네요. 네네. 대충 아이들은 되게 행복할 수밖에 없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아이들 그렇게 맞이하면 아이들 이름도 다 아시는. 그렇죠. 이름 다 알죠. 죄송하지만 학생이 몇 명이에요, 애들이? 저희 학교 2016학년도 아이들이 320명 정도였습니다. 이제 저는 다행스럽게 제가 이 학교에 산지 8년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요. 사실은 얘 누구야 이런 소리보다는 그 아이 이름을 불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아이의 이름을 기억해 두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제 학생들 다 알기 때문에 신입생 한 그 해 60명 정도만 더 외우면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이제 올해 저희 학교가 롯데캐슬에 이제 공동학교를 추진하면서 전입생이 한 50명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2016학년도 3월부터는 제가 알아야 될, 외워야 될 아이들이 한 100여 명은 됐었거든요. 그때는 조금 바빴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그 정도
또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 외우는 비결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 이름 외우기 쉽지 그러니까 않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그 명렬표 그리고 이제 또 학적부에 이제 사진하고 매치도 하고 다행히 저는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뭐 아침맞이를 하면서 이름을 외우죠. 그리고 또 교실에 뭐 수업이든 어떤 일이 있으면 늘 자주 가고요. 저희는 특히 이제 수업을 이렇게 수업 열기를 많이 합니다. 프로젝트 수업 또는 공개 수업을 많이 해서 그때는 제가 반드시 빠지지 않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이름 외우는 건 결국 마음이 있으면 외워지더라고요. 잘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좀 타고난 그런 생각. 장점이 사람, 그러니까 뭐 기억력이 좋은 것보다는 사람을 잘 기억하는 거죠. 네. 구분을 잘해요. 친화력이 좋으신 거죠. 네네. 사람에 대한 그런 아까 제가 얘기 듣기로 학교 학생들한테 다 님자 붙이신다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예. 그럼 평소 때도 글을 이게 학교 그 복도에서 만났는데 학생들을 만나면 무슨 님이라고 부르십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혁신학교를 하면서 저희 학교에 이제 가장 좋은 사례를 보면 우리 학교 따뜻한 문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문화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과 배려하는 그러한 문화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하나를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누구 야가 아니라 누구 님이라고 이름 뒤에 님자를 붙였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누구 님 그리고 하다 보니 결 끄트머리는 늘 존중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그리고 아이들과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어느 공간에 만나더라도 누구님 씁니다. 근데 급하다 보면 또 조금 빠뜨린 경우도 물론 있지요. 그렇겠죠. 또. 그렇지만 님 무슨 님 하고 하다 보니 결국은 사실은 그 각 학교마다 그 어렵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 학교 폭력은 사실은 없게 되죠. 비근한 예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가보면 막 다투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근데 그 사이에 이러죠. 아 누구님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싸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님 뭐뭐 했잖아요. 경어를 쓰다 보면 결국은 주먹이나 아무리 감정이 격해졌어도 주먹이나 다리가 나가는 일은 없죠. 네. 네네. 아주 귀엽게 싸웁니다. 그러게요. 아이, 금방 상상했거든요. 네. 상상했는데 되게 웃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이 이런? 초등학교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늘 이게 일상화됐기 때문에요. 굉장히 자연스러울 뿐더러 좋아하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또 제가 아까 뭐 경호 안 썼어요라고 오히려 더 이를 정도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전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색해하지 않아요? 그렇죠. 조금 어색해하지만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적응이 되면 익숙하게 잘 합니다. 또 새로 전이 보신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조금 힘들어도 하시지만 그러시겠네요. 예. 그런데 잘 적응하시는 분들은 뭐 그러니까 당신들이 처음에 정말 아까 예은 씨처럼 오글거린다는 말을 하죠. 어우 쑥스럽고 간지럽고 막 그랬다고 그랬어요. 근데 당신들도 하다 보니 아 이래서 하는군요. 나도 모르게 이런 존중어 또 누구님이라고 경어를 쓰다 보니까 결국 내가 감정이 격해져도 아이들한테 감정으로 대하는 일은 없더라. 예. 그래서 우리 학교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아주 지금은 뭐 일상화되었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님자를 붙이기 시작한 지가 이 학교에서 몇 년쯤 됐을까요? 혁신학교를 시작하면서부터니까요. 예. 혁신학교 시작하고 처음엔 존중을 썼지만 누구님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반에서 아마 어떤 선생님이 그 반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존중과 배려의 의미는 담아서 경어 존중어를 쓰자고는 했지만 그 호칭 앞에 누구님이라고 쓰는 것은 제 생각에는 우리 학교 혁신학교가 이제 만 5년이 됐고 6년 차인데 3, 4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네. 님자를 붙이면서 가장 달라진 점은 뭘까요? 학교 분위기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따뜻해졌다는 거죠. 서로가 그러니까 학생과 학생 간 그리고 선생님과 아이들 학생 간 이렇게 서로의 관계가 굉장히 따뜻해졌다. 즉 인격체로 존중하고 또 배려하는 그러한 문화로 바뀌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전 알겠는 게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5년, 4년 이렇게 됐는데 제 아내하고 말을 이렇게 병 때는 좀 말을 좀 이렇게 지금도 전화상이나 카톡이나 이런 걸 하면 말을 높여요 서로. 네네. 그럼 싸울
우리가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싸우지도 않지만 싸울 일이 있어도 그 막말 안 하게 돼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안 하니까 싸우는 게 진전이 안 돼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만 예의를 갖춰서 싸우고 말 다투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 말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네. 그 결국은 사실은 이제 생각이 그 철학이 또 말을 지배하지요. 또 말은 또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말을 쓰다 보면 결국 이렇게 존중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마음, 또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격하게 뭐 훈령을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죠. 자연스럽게. 예, 예. 참 오늘 이 방송에서 다른 얘기 말고 이것만 하나 던져도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28년 정도 네네. 하셨다고 했었는데 많은 기억들이 있겠지만 네네.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아이가 기억에 남으실까요? 네.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 뭐 많이 있죠. 그 네. 중에 가장이라는 말은 베스트인데요. 베스트. 예. 예. 그러게요. 누구를 꼽아야 될까요? 사실은 지금도 힘들었던 아이 그런 게 가슴이 아팠고요. 그때 이제 제가 조금 더 사랑으로 보듬어줬으면 했던 그런 아이가 좀 기억에 남고 또 하나 또 기억에 남는 아이라 하면 지금 이제 저를 굉장히나 좋아했었고요. 그 네. 아이가 결국 교대를 갔고 결국 선생님이 되었어요. 선생님이 네. 되어서 지금 초등학교 쌤이 되어서 아이들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지금 그분은 지금 몇 살쯤 되세요? 지금 30대여섯쯤 됐죠. 네네. 여성분이고? 그렇죠. 예. 그 친구는 이제 그러니까 늘 말로는 제가 이제 그 삶의 롤 모델이 되었다는 거죠. 롤 모델.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그 아이의 삶의 롤 모델이 될 만큼 잘 살았던가라는 그런 마음. 그쵸, 무게까지 네네. 느껴지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제자고요. 또 한 제자는 제가 그 아이랑 같이 안성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했던 아이인데 예. 그 아이가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의 아이가 제 제자의 딸아이가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왔거든요. 아이의 아이가. 예. 그 제가 사실은 할머니가 된 거죠. 그러네요. 할머니 선생님. 할머니 선생님. 그래도 굉장히 사랑스럽게 다가와요. 그래서 야, 꽤 교직에 오래 있었구나라는 걸 또 느끼게 되겠죠. 네. 그건 안 해봐서 모르긴 하겠는데 진짜 감회가 새롭긴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 원래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손주가 그렇게 귀엽대요. 그렇죠. 아들 자식 키울 때는 아들 딸 키울 때는 너무 정신없이 키우다 보니까 귀여운 줄 몰랐는데 내 애가 또 애를 또 낳아서 오면 정말 귀엽대요. 그렇죠. 네네.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 아이도 늘 아침에 오면 자기 엄마 차에서 내려서 예. 막 달려면서 선생님 하고 달려오거든요. 그때 안아줬을 때 예. 마치 제가 뭐 손주를 안 낳아봤지만 이런 것이 할머니 마음이겠구나. 이 젊은 할머니가 굉장히 사랑스럽죠. 예. 실명 구른애들 그 이름 뭘까요? 안세연이라고 있어요. 세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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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연이. 세연이 복 받았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복을 받는 거잖아요. 좋은 선생님 만나서 네네. 안아주고 그렇죠. 그런 거. 근데 이제 세연이는 사실은 학교 들어올 때 저희 학교 아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가 새 학급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 몇 명이 조금 부족했거든요. 네. 제가 그 아이를 그 세연이의 엄마를 네. 포섭했죠. 꼭 우리 학교 와야 된다. 근데 그 선생님 저는 선생님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큰 학교를 보내고 싶다라는 얘기에서 조금 백성학교가 약간 작아서 규모가 작아서 친구가 적을 것이다라는 그런 또 우려가 있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저의 또 오랫동안 또 구애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아주 저한테 엎드려 절할 정도로 고맙다. 그렇겠죠.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좋아하죠. 이제 그 아이와 또 사촌 그리고 또 누구야 사돈까지 와서 결국 한 아이를 포섭했는데 3명이 같이 왔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원래 유통 뭐 이렇게 파는 게 입소문이 제일 무섭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입소문 있는 학교. 그 작가가 써준 게 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 부모님들 중에서 이들은 사실 좀 이렇게 좀 독특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좀 요즘 언어로 말하면 갑질하시는 분들 학부모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대처하시는 법 이렇게 그 교장선생님만의 어떤 비결이라든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게 그래요? 있을까요? 갑질이라. 네. 글쎄요. 저는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네. 부모님과 저희 교직원은 사실 공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 네, 공범. 아 예. 왜 그러냐면 최순실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은 부모님이나 교직원, 선생님이나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저는 우리 백성호라고 하고 한 배를 탔다. 이 아이를 중심으로. 그래서 결국은 오다 보면 이제 사실은 그런 아까 갑질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건 조금 험악한 표현이고요. 좀 험악한 표현이죠. 사실은 이제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그 욕심인데 그건 누구나 어떤 부모나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지나친 거죠. 네. 결국은 내 아이만 조금 더, 내 아이만 조금 더 한 번 더 바라봐주고 내 아이만 뭘 좀 해줘라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학부모냐 부모냐라는 경계죠. 학부모냐 부모냐. 그렇죠. 학부모는 이제 이렇게 봐서는 멀리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어서는 앞만 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지요. 근데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그러지요. 그러면 학부모님은 학부모가 되시겠습니까? 부모님이 되시겠습니까?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학교에 온 이상은 모든 아이들이 다 우리 아이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라는 그런 편협된 사고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 아이들이 모두 다 내 자식이다. 내 아이다라는 생각으로 즉 우리 아이들이다라는 생각을 좀 폭넓게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고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 보면 사실은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옆에 있는 아이들도 다 보듬죠. 그러니까 내 아이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아이들도 함께 성장하고 같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도 그 속에서 같이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실은 심하게 또 막 이렇게 서운한 말씀 하시는 분들 사실 있습니다. 세게 나오신 분은 그렇죠. 그럼 이러죠. 또 뭐 전학 가고 선생님 험담하고 그럽니다. 저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만 그럽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소통이 부족했으면 소통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배려를 해드리고요. 그러고도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모두 다 학부모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저분이 아픈 부분은 무엇인가, 가려운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제가 살피고 마음을 읽어드리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노력할 점은 노력하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문제가 없는데 계속 그럴 때는 제가 하죠. 뭐 와서 뭐 전학을 가네 뭐 하네 그럼 전 가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의 철학과 비전에 맞지 않으면 그러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전학 가십시오. 그러면 그때서 근데 사실은 그분도 압니다. 다른 학교 다녀보고 전학을 오셨는데 이 학교가 좋고 따뜻하고 선생님들 열정적이라는 걸 아는데 더 그 학교에 전에 있었던 그 학교에서 있었던 것처럼 자꾸만 당신이 이제 그런 걸 할 때 가슴도 있고 바람이 더 강해지고 그렇죠. 그럴 때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으나 우리 학교 철학에 우리 학교 교육 목표에 맞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할 수 없이 죄송하지만 전학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꼭 꼬리를 내리시죠. 아닙니다. 근데 알거든요 그분들. 그러면서 그 뒤부터는 굉장히 이제 변해요. 그렇겠네요. 네네. 그냥 안 맞으면 당신이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장 선생님이라면 얼마나 자기 학교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분들을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와 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들을 중심에 두고 얼마나 열정을 다하는지 저는 자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충분히 이해도 해드리고 수용도 하는데 또 그리고 설득도 해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신다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분도 우리의 진정성을 알기 때문에 수긍을 하시죠. 네네. 네. 자존감이 높은 학교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네. 좀 전에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부모님들 중에서 애를 먹인다고 그러면 좀 힘들게 하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대화와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학교는 선생님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학부모, 선생님, 아이들이 정말 삼일체가 되어서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백성초등학교가 혁신학교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혁신학교를 하게 된 계기, 네. 뭐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09년에 왔었고요. 예. 그때 당시 사실은 우리 학교의 모습이 2009년도에는 일반 선교사로 왔었죠. 선교사로 오셨던 거죠. 네네. 근데 저희 이 백성학교가 예전에는 한 50학급 규모의 굉장히 큰 대규모 학교였습니다. 지금 현재 15학급이거든요. 우리 앵그리에도 누가 그 백승춘 누구였죠? 네네. 우리 작가 예. 홍영범 작가가. 네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게 백성초만 겪고 있는 현실은 아니고요. 보통 도심에 사실은 아파트가 이제 점점 외곽으로 분양이 되다 보니까 짓다 보니까 사실은 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결국은 계속 공동화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백성초도 그대로 이렇게 되었죠. 예전에 한 2,000명 규모가 지금 한 300명밖에 안 됐으니까요. 근데 제가 2009년도에 왔을 때만 해도 사실은 그때 아이들이 자존감이 바닥이었습니다. 제가 2학년 담임을 했었고, 제가 5학년 교실인가 그때 이제 고교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아이들한테 물었죠. 안성 시내에 4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학교가 어딜까요? 물었더니 백성초등학교요 라고 한 아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옆에 누구 학교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그때 한 30여 명 있었죠. 근데 다 옆에 학교를 가리키면서 사실은 정작 우리 백성초등학교 행복하다는 아이는 좋다라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가슴이 굉장히 아팠고요. 눈물이 날 정도로 이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대한 그런 자긍심이 이렇게 없다니.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는 건 자존감이 부족하다는 거고, 결국 아이들의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결국 가정과 부모님의 자존감이 낮다는 거거든요.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지원청에서도 사실은 관심을 좀 갖게 되었어요.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 학교가 과소 학교로 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 근데 이제 자구책을 마련하면 지원청에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공문도 왔었을 때여서 그때 이제 나름대로 우리 학교의 어떤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강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또 위기 요인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스와트 요법을 통해서 우리 학교를 좀 촘촘히 분석을 하게 되었죠. 그때 이제 다시 그때 캐치프레이즈는 백성학교의 르네상스를 이루자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백성학교 부흥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신입생을 유치하자, 홍보 전략도 세우고 했었는데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만났던 지점,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는 2009년도부터 대동을 했었고요. 저희가 만났던 것은 2011학년도에 만났죠. 그때 이제 만나서 그때 이제 교육장님 새로 오셨고 저희 학교 이제 순시를 하게 됐는데, 우리 학교 상황을 쫙 들어보시더니 그 교육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백성초에서 살 길은 결국 혁신학교밖에 없겠군요. 혁신학교 하세요. 그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도 이제 그때 한참 고민하던 끝에 만났던 지점은 혁신학교였고요. 그때 이제 구성원들이 혁신학교를 할 건가 말 건가. 혁신학교는 누가 해라 라는 건 아니거든요. 구성원들, 특히 선생님들이 혁신학교를 할 건가 말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장장 3일 동안 수업만 끝나면 모여서 아주 마치 막장 끝작 토론처럼 계속했죠. 혁신학교 갈 건가 말 건가, 간다면 이라는 것, 또 갔을 때의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 계속 사실은 두렵기도 했었지만 결국 혁신학교를 가자, 이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 또 이 학교 아이들한테 조금 더 행복한 삶을,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혁신학교밖에 길이 없다라는 결론을 냈고요. 그래서 혁신학교 시작하게 됐던 거죠. 2016년 9월 1일로 혁신학교, 그때 당시 예비지정교가 있었고, 그때 이제 예비지정교를 통해서 마음껏 우리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했었고 선생님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2012년 3월 1일자에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았죠. 12년 3월 1일부터 혁신학교가 이제 지정이 되었고 예, 그래서 이제 16년 2월 말까지 혁신학교 4년이거든요. 한번 지정이 되면 그때 이제 마무리 종합평가를 통해서 1기는 마쳤고요. 다시 이제 혁신학교 2기를 재지정교라고 합니다. 그때 2016년 3월 1일부터 다시 재지정교가 되어서 1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17년도는 2년 차가 되는 거죠. 그럼 도합 이제 만 5년을 운영을 했고 17년 3월 1일부터는 이제 6년 차에 들어가는 거죠. 그 이 일을 하면 혁신학교 안 하던 일이잖아요. 네. 안 해봤던 일이잖아요. 네. 처음에 결정하실 때도 3일 정도 뭐 밤낮을 두고 하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거고 실제로 뚜껑을 열면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달리 학교가 다르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거를 이겨내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그렇죠. 뭐 선생님들의 생각은 여러 같이 다양했었죠. 근데 결국은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모든 선생님들의 꿈은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선생님들이 교대를 갈 때는 그냥 월급쟁이 선생님이 되고자 교대를 간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누구나 다 교대를 가는 순간 좋은 선생님의 꿈을 안고 교대를 가고 발령을 받거든요. 사명감 같은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네. 이런 어떤 기본적인 꿈을 갖기 때문에 이야기는 사실은 어쩌면 의외로 더 쉬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다 보면 일거리도 늘어나고 힘들기도 하고 혁신학교는 사실은 어떤 형태가 주어진 건 아니거든요. 이 학교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내고 그러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찾아내서 그것을 해주고 결국 그 교육의 주체 중심은 아이들이거든요. 학생을 중심에 두고 그 아이들을 주체로 세우려는 교육 또 학교의 어떤 교육의 기본을 세우는 일이 저는 혁신학교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하다 보니까 결국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또 어떤 정형화된 틀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학교의 문제점은 무엇이야?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다? 뭐 이런 것들 또 지역사회에서 우리 백성 학교를 보는 어떤 인식이 좀 뭔가 부정적이다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방안들 그다음에 뭐 수업이 또 사실은 어쩌면 교사 중심으로 가지 않는가 그럼 아이들한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어떻게 하면 길러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즉 그걸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 협의하고 합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그런 의미 있었던 시간들이었죠. 물론 쉽지 않죠. 고민도 많이 하고 함께 모일 시간도 많이 하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결국 퇴근 시간은 자연히 늦게 되고요. 그렇겠네요. 해야 될 일도 많고 물론 피로감은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로감도 뒤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행복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행복하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초등학교 이꼴은 행복하다. 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비전이 이거예요. 더불어 배우고 함께 커가는 행복한 백성초등학교입니다. 이게 저희 학교 비전이거든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아주 귀에 딱 척척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의 비전송이에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저희 학교에 몇 년 전에 이제 방송을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잘하는 좀 뛰어난 역량 가진 선생님 계셨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학교 비전을 가지고 송을 만들었죠. 비전송. 비전송.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비전을 모든 주체들이 다 합니다. 그냥 하는 것보다 이렇게 비전송을 하니까 더불어 배우고 함께 커가는 행복한 백성초등학교 이렇게 재밌죠? 네네. 아니 CF 송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CF가 되게 짧으니까 계속 들어야 되는데 선생님 목소리도 되게 좋으셔가지고
그렇습니까? 소송 들어와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맞아요. 밤새 귀에 맴들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더불어 배우 벌써 계속 의미가 없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비전은 누가 주어진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러게요. 같이 함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은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것들은 이 주체들이 즉 학생 또 교직원 학부모들이 함께 모두 다 함께 알고 또 그것을 알아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때 이 비전이 또 현실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공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어떤 모임이 있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비전송을 같이 부르면서 또 함께 또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이렇게 힘이 떨어졌을 때는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는 또 다시 한번 또 충전하는 기회를 갖고 그러죠. 더불어 배우 또 귀에서 명이 돕니다. 아 이게 힘이 있군요. 네네. 예,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앵그리 스튜디오도 이게 없어요.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끝나고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딱 우리 앵그리 스튜디오 뭐 이게 홈페이지나 들어오면 바로 이게 딱 들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고 우리도 이렇게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겠습니다. 아유 좋은 것도 한 가지 우리 배웠습니다. 백성학교에서는 아침마다 아침 방송을 하는데 늘 요 말로 이렇게 딱 오프닝 송이 나가죠. 그 비전송이 나가고 또 이제 마지막 그 클로징 멘트에는 또 백성 어린이 약속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늘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마치 입버릇처럼 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공유되는 것 같습니다. 앵글 스튜디오도 이렇게 하기를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네요. 힌트를 얻으셨죠? 예, 이거는 아름다운 세뇌인 것 같습니다. 세뇌가 다 나쁜 건 아니니까 아름다운 세뇌인 것 같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의 뇌를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원래는 편교사시었다가 네. 교장 선생님이 되셨다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 되시면서 혁신학교는 계속 이어져 오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교사로 있을 때와 네네. 교장 선생님이 됐었을 때 혁신학교를 바라보는 시각,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을 때 특히 혁신학교에 대해서 연관시키면 어떻게 달라지셨고 어떻게 지금 좀 해오셨는지 어떻게 지지받으시고 이런 게 궁금한 겁니다. 예. 제가 편교사로 있었을 때는 이제 나무를 그리는 일이 조금 더 충실했다 볼까요? 아 나무.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는 학교장으로서 자리를 옮겨 앉은 후로는 이제 숲을 그리는 게 조금 더 제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렇겠네요. 또 제가 해야 될 것인데 사실은 그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근데 사실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혁신학교 혁신부장으로서 있었을 때 혁신학교는 사실은 뭐랄까 아까 얘기했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 아이들의 또 이 백성 교육 공동체 모두의 행복한 삶을 지금 행복하고 또 미래의 행복한 어떤 삶을 준비하는 또 연습해보는 그런 학교가 혁신학교인데 이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가 있지요. 제가 혁신부장으로서 중간 리더예요. 관리자가 계시고 또 부장으로서의 중간 리더고 또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제가 조금 더 넓은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은 제가 역량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도 역시 우리 교장 교감선생님이셨던 관리자분들께서 워낙 열린 사고, 민주적인 그러한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관리자분들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많은 권한을 주셨지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학교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언제든 지지해주고 또 때로는 이렇게 힘들어할 때는 또 기다려주시고 지지해주시고 또 격려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고민이 조금 더 확장됐다 할까요, 지금은?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때도 물론 관리자분들의 눈치는 사실 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늘 우리의 힘이 되어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때의 그런 좋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관리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과 했던 그대로 닮아서 그대로 그 역할을 하면 됐고요. 또 그때의 고민들이 여전히 지금의 어떤 그러니까 어떤 연장선상에서 계속 그 고민은 계속되고 있고요.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학교장으로 자리를 옮겨 앉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어요. 그렇죠. 감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정확히 지금 몇 년도에 2014년 9월 1일자로 됐으니까 만 2년 반이 되었고 올해 이제 3년 차.
두려웠지만 사실은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용기를 내었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 제가 2009년도부터 우리 학교가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고 그때 역시 제 업무 중에 혁신학교 하기 전에도 역시 학부모님들과 함께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름대로 제 노력이 조금은 가상해 보였달까요? 그래서 박상자가 아마 학교장이 된다면 적어도 우리의 열망을 외면하진 않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이 저한테 주어졌었고요. 두려웠지만 저는 이제 믿는 건 한 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직원들이 그리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함께 한다면 저는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꿨었던 것 같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초등학교는 혼자 힘으로 가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일부 어떤 학교는 뭐 나를 따르라 학교장의 리더십이 굉장히 상당히 카리스마 넘치는 또 그런 리더십도 있지만 사실은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학교는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이 속에 있는 교육 공동체 모두가 주체로 오롯이 서는 학교가 저는 혁신학교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백성혁신학교가 나아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생각들, 그분들의 철학, 또 우리가 함께 했던 그런 목표들,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하는 그런 학교가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저는 할 수 있겠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꿨던 거죠. 네. 처음에 이제 조장님 되시는 날 조장실에 앉으셨잖아요. 예. 되게 어색하지 않았을까? 느낌이 어땠을까?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자리 결제받으러 또 교장 선생님께 의논 드리러 갔을 때의 모습이 아닌 그 자리에 앉을 때는 굉장히 이 바늘 방석에 앉은 것처럼 이렇게 앉아도 될까 너무 쑥스럽고 또 하나는 제 옷이 아닌 남의 옷을 걸친 것처럼 굉장히 어색했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교장실 밖에 또 들어오거나 나갔을 때도 보면 아이들이 막 하다 선생님 그러다가 입을 딱 다물 아니 교장 선생님 그래요. 괜찮다. 교장 선생님도 선생님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걔네들이 졸업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저를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도 똑같이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자연스러워진달까 좀 적응이 되었죠. 처음엔 굉장히 어색했지만 또 그만큼 저한테 주어진 사명 이게 무거웠지요. 근데 그 무거움은 여전히 있고요. 근데 여전히 그 무거움을 지금 이제 조금 뭐랄까 즐거움으로 바꿔낼 수 있는 건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님들과 아이들과 함께하면 그런 힘들었던 고민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풀려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그 교장실이 좀 많이 개방되어져 있다 다른 학교보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고요. 어떻게 개방되어 있고 어떻게 돼 있고 어떤 구조로 어떻게 애들하고 만나는지. 네네. 제가 처음에 교장실은 한 칸짜리 교실이었습니다. 먼저 한 칸짜리 교실만 보통 교실만 한데 이제 반년 동안 살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우리 학교가 규모가 별로 크지 않은 뭐 중소규모라고 할까요? 한 학년이 두세 학급밖에 안 되니까 이것들이 처음에 연구실은 학년 분배를 주다 보니까 함께 모든 교원들이 함께 공유할 시간이 좀 부족하다, 장소도 부족하다. 근데 사실은 저희 학교는 유휴 공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에서는 사실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좋은 것은 교장실이었다. 그래서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뭐 걱정이냐, 괜찮다. 그럼 이 교장실을 우리 선생님들의 교사 다모임 공간이라고 했거든요. 올해부터는 교직원 다모임 공간인데 여기서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협의의 공간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제 교장실을 비우고 저는 옆에 있는 반 칸짜리 방으로 옮겼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이 참 덜렁덜렁 힘들었어요. 조금 문이 좀 어려웠는데 저는 그 문을 이렇게 뚫고 싶었거든요. 선생님들이든 아이들이든 언제든 교장실에 선생님이 계신가 있으면 언제든 올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문이 낡아서 사실은 삐그덕거리기도 했지만 그때 제가 문을 도어 문에서 이렇게 유리를 달았죠. 개방될 수 있는. 조금. 그래서 밖에서 보면 교장실 안이 훤히 보이고 제가 보일 때도 누가 있는지 다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언제든 교장 선생님 하고 아이들이 언제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언제든 뭐 중간 놀이든 쉬는 시간이든 아침이든 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 와서 제 답답함도 이야기하고 고민도 이야기하고
또 저한테 간혹 가다가는 저희는 달의 교육을 하는데 차도 얻어 마시기도 하고 예. 제가 또 군것질도 주고요. 또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한글을 제대로 그러니까 미해득인 상태로 오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아. 여전히 이제 약간 이제 한글이 조금 아직 미해득인 상태에서 부진인 아이들은 제가 또 거기에 이제 자음과 모음 이렇게 갖춰놓고 있을 때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요즘 신기한 일이 있어요. 되게 나누고 기억자도 모르는 아이가 입학을 했었는데 자 공부하자 이렇게 하자 예, 예. 뭐 이렇게 해서 가면 싫어요. 그리고 막 도망가는데 요즘은 얘가 조금 공부에 재미를 느껴서 그냥 선생님 공부하고 싶어요 막 그러면서 오거든요. 요즘은 너끈히 30-40분도 앉아서 저랑 한글을 공부할 만큼 와서 공부도 부족하면 하고 예. 고민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선생님 담임쌤한테 이야기 못할 이야기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선생님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흉도 보지요. 근데 예.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아니다. 선생님 이제 이야기해주고 또 들어주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와서 지는 선생님 또 흉도 보는 아이도 있죠. 근데 제가 그 어려운 부분은 오지요. 이 문제는 누구 문제? 그럼 자기 문제래. 어디에서? 아이들하고. 그럼 아이들하고 있었던 문제 누구랑 풀어야지? 그럼 선생님하고. 그래. 담임쌤하고 먼저 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도 안 풀린 문제는 교장선생님한테 왔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와서 또 이야기하면 하지요. 그런 이야기들 하고 선생님들도 수시로 오죠. 오시고 또 학부모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시로 언제든 오시고. 그렇군요.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교장의 그 업무 중에서 감독이라는 게 관리 감독이 아니라 좀 살피는 일이라고 하는데 네. 서로 잘 살필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고 네. 그런데 그걸 실천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백성초등학교의 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학교들 좀 역량을 갖고 돌아볼 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시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이 혁신학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학교야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학급의 아이들의 수업, 그리고 아이들의 생활, 아이들의 정서 이런 것들을 촘촘히 담아낼 수 있는 학교가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부터 살핀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들이 그 학급의 아이들이 보통 저희 학교 한 20명 남짓인데 그 중에 아이들이 비슷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말하자면 한 반에 이제 학습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진아도 있고 또 한편으로 정서적으로 힘든 ADHD 아이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에너지가 굉장히 커서 선생님의 에너지가 또 그 큰 아이들한테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많은 아이들한테 사실은 좀 적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에너지 총량의 법칙에 의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굉장히 극심한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교실에 잘 안 있고 막 전교에 다니면서 해집고 다니고 문제도 일으키고 그랬던 아이가. 근데 그 아이를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 전담임 지금 이제 4학년 정도 됐는데 그 담임 1학년 선생님까지 추적을 하고 또 이제 정신보건센터에도 그 전문가 선생님까지 같이 함께해서 우리가 이제 케이스 컨퍼런스도 해서 이 아이가 문제점이 무엇인가 결국 찍고 나가 보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부모님이 너무 이른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애착이 형성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과 가정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 아이는 아이들을 굉장히 괴롭히기 힘들고 가만히 안 있던 거죠. 그런 것들을 함께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아이는 점심만 먹고 나면 늘 교장실에 와서 그 ADHD 약도 저한테 먹기도 하고 또 끝나고 와서는 이제 태권도장에 가야 되는데 태권도 도복을 제 앞에서 훌렁훌렁 위통을 벗고 태권도복을 갈아입고 가요. 머스매예요. 머스매. 예. 근데 저는 엄마니까요. 괜찮죠. 그래서 그러게요. 늘 있죠.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언제까지 제가 그 역할을 할 수만 없죠. 제가 약속을 하지요. 이제는 이제 5학년이다. 이제 정말 형아다. 이제 너가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인을 하고 제가 아침맞이 할 때도 항상 제가 아침에 오면 아침맞이를 우리 아이들도 하지만 제가 20분부터는 전교생 학부모님들께서 저쪽 녹색 교통봉사를 하시거든요. 한 번씩 꼭 제가 위문을 하는데 이 아이가 꼭 제 손을 잡고 늘 한 바퀴 돌아요. 걔는 분명히 교실에 가야 될 아이가 못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늘 약속을 했죠. 이제는 5학년 되면 반드시 교실에 가는 건 약속이다. 지금은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다시 교실로 선생님 품으로 돌려드리는 일, 그것도 저의 또 하나의 책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들의 오롯한 열정을 모든 아이들한테 골고루 다 갈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 그걸 지원해드리는 일, 그것이 바로 제 일이고요. 아까 갑질 부모라 했지만 사실은 갑질은 아닙니다. 그 부모님도 사실은 나름대로 어떤 상처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에 대한 맞습니다. 놓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공감해드리고 그분한테 또 힘을 되어드리는 일, 또 선생님들한테 오는 많은 힘듦, 비바람 이런 것들을 막아드리는 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의 정체성은요. 우리 백성초등학교 민원봉사실의 민원봉사실장이다. 이것이 예. 바로 저는 예. 학교장으로서 가장 큰 또 책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세상에 뭐 많은 학교들이 좀 이런 마인드로 특히 교장 선생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진다면 교사분들도 마음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마음이 달라지고 전체적인 학교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고 싶은 학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들 백성초등학교 백성이라는 뜻이 원래는 그게 하얀성이라는 뜻이라면서요. 네네. 흰 백자에 무슨 성자 화이트 캐슬 뭐 이런 건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들리냐면 백성이다 품은 네. 백성이다 이런 느낌으로 자꾸 와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정말 그 좋은 세종대왕 같은 분이 네. 세종대왕과 그 집현대 학자들이 백성들을 잘 이렇게 보듬어 준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요. 흰백이지만 사실 일백백이 되는 그런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백성은 사실은 우리 안성의 옛 지명이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명 이름이긴 하지만 사실은 또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육 공동체를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학교가 말은 항상 사실은 학생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학생이 주인인 학교를 저는 사실 그리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교사가 주인인 경우가 많은 걸 봤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학교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눈꽃들 셋이 바쁘시고 네. 그러다 보면 네. 가정에 좀 소홀해지지 않으실까.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남편분도 계시고 그 남편분이 어디 뭐 우리 안성에 있는 여고의 선생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땅이라고 아마 네. 이게 자막에 나갈 것 같아요. 그런 분이라고 나갈 것 같은데 자막까지 그러면 안 되죠. 예. 어쨌든 뭐 그런 분이시라고도 알고 있고 자녀분도 계시고 네네. 근데 가정에 어떻게 엄마로서 역할을 해오셨고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예. 사실은 이제 제가 2014년 9월 1일 취임식에 저희 가족이 왔었어요. 네. 뭐라고 해서 예. 그때 이제 늘 고마우면서도 가장 미안한 사람이 우리 가족이었죠. 예. 근데 저는 늘 이러면 사실은 안 돼요. 늘 항상 제 1순위는 학교였고 2순위가 가정이었습니다. 사실은 학교나 가정이나 똑같이 1순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그랬어요. 가정 일은 늘 뒷전, 가족은 뒷전으로 늘 봐서 사실은 따뜻하게 잘 못 보듬었죠. 그렇다고 가정 일에 소홀했던 건 아닙니다. 제가 거의 뭐 주말도 없이 늘 밤늦게 퇴근을 했고 밤늦게 뭐 새벽에도 밥 꼬박꼬박 잘했고요. 그런 물리적인 일을 참 잘했는데 사실은 정서적으로 좀 따뜻하게 보듬는 일을 좀 덜 못했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러면 무한 잘 이해해주고 지지해줬던 우리 남편이 있었고요. 뭐 성인이니까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같이 교직에 있기 때문에 특히 저를 잘 이해해줬고요. 힘이 되어줘서 늘 고마웠고 거긴 조금 덜 미안한데 자녀분들 네, 우리 아이 이제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얘를 강하게 키운다는 미명하에 저는 학교 일을 하느라고 예. 사실은 저는 너무 제 품에 끼우고 키우는 것은 조금 더 좀 이렇게 멀리 해야 된다는 생각에 얘가 초등학교 1학년 되던 때부터 같은 학교를 안 다니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같은 학교도 안 다녔지만 사실은 늘 이제 걔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때 의학 분업이 덜 됐을 때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걔는 의료보험 카드와 돈을 가지고 지 스스로 혼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사 먹고 그랬던 아이예요.
그리고 뭐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지가 혼자 뭐 예술전당도 혼자 뭐 음악회도 가고 또 중학교 때는 걔가 이제 신방과를 나왔는데 기자가 꿈이라서 혼자 서울도 가고 잘 컸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학교에 뭐랄까 좀 중시하다 보니까 걔의 어떤 장난감이든 뭐든 있다 보면 학교에 우리 반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거면 언제든 가져갔다 하다 보면 걔가 찾다 보면 없거든요. 어느 날 우리 학교 와 보면 이것도 내 것도 와 있고 내 장난감도 와 있고 내 것도 와 있어서 예. 그러니까 어머 이것도 여기 와 있네 학교 와 있네 찾다 없으면 학교가 있죠. 나중에 언제 커서 한번 사춘기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울면서 엄마가 해준 게 뭔데 참 그 아이의 눈물을 보면서 제가 미안해서 저도 함께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났는데 지금은 이제 다 커서 성인이 되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좀 섭섭한 마음도 있긴 한데 그 진정성을 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좀 섭섭했대요. 입학식에도 물론 안 왔고 초등학교 6년 동안 한 번도 운동회 때 한 번도 못 찾아준 사람. 그다음에 졸업식도 공교롭게 같이 다니까 한 번도 못 가보고. 걔는 늘 다행히 그렇지만 아빠가 갔기 때문에 호라비와 그 딸처럼 그렇게 자랐어요. 아까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냐고 제가 울 뻔했어요. 진짜 그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 경우를 보면서 생각을 하죠. 요즘 특히 맞벌이 가정,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늘 맞벌이라서 아이하고 함께 있을 시간 없어서 못해줘서 미안하다라는 죄책감을 갖는 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맞벌이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또 부모님의 삶이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즉 전업주부, 그러니까 가정에 계신 어머님보다 아이하고 함께 있을 시간은 굉장히 적지만 사실은 그 시간의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집중할 수 있느냐.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하고 어시 그 시간을 함께 해주고 또 받아주고 또 놀아주고 또 걔를 이렇게 하는 그 어떤 집중력이 중요하죠. 시간이 길고 짧으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제가 부모님들한테도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말아라. 따님에게 이 시간 한 30초 정도만 얘기하지 마시고 한 30초 정도만 영상 편지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큐. 결아 그래 그때 엄마한테 해준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같이 함께 울었었지. 사실은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엄마도 똑같아. 다른 여느 부모와 함께. 근데 다행히도 바쁘다는 엄마를 위해서 네 스스로 밥도 잘 챙겨 먹고 학교도 잘 가고 혼자 씩씩하게 정말 학교 생활도 잘했고 특히 이제 또 캐나다에 가서 워킹 홀리데이도 잘 갔다 왔고 또 중간에 굉장히 힘든 아픔도 있었지. 병도 생겼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정말 잘 이겨냈고 근데 아프다는 핑계로 너한테 소홀한 것 같지만 단 한순간도 너를 중심해서 놓아본 적은 없었단다. 항상 나를 위로했지. 바쁘지만 너는 잘할 것이다. 네가 스스로 네 삶을 잘 준비하고 또 아름다운 네 삶을 잘 살아갈 거라는 그런 무한 믿음이랄까? 그런 걸 가지면서 또 스스로 또 불안한 마음도 내가 달랬는데 너는 지금 잘 자랐고 성인이 되었고 지금 이제 졸업을 하면서 잠시 우리 흔한 말로 백수가 되었는데 그것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네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네가 그 일을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잘 찾아서 다시 또 제2의 또 삶을 아름다운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사랑해.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들려달라고 우리 작가께서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겠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당부하고 싶은 말은 참 많은데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는
직업들이 사실은 절반 이상은 없어지고 네. 꿈꾸지 않았고 보지도 않았던 그런 직업들이 또 새로 생길 거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때 갔을 때 내가 실제로 경험해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그 삶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미리 준비한 사람은 전혀 당황스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름다운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름다운 내 앞날을, 즉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의 삶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정말 이 순간 잘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또 꼭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은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늘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아이가 미래에도 행복하다. 네. 그것이 제가 당부하는 것이고요. 우리 학교가 또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내 삶의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뒤로 미루지 말고 하고 꼭 해야 될 일도 반드시 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은 더군다나 잘해야 되겠죠. 네. 예, 그러면서 내 앞으로 내 삶을 삶의 역량을 키워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 예. 예. 그래요. 그 청소년들 얘기하면 항상 꿈이 뭐냐 해서 미래에 맞춰져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행복한 아이가 나중에도 행복하다. 그 지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첫 MC를 보신 우리 예은 씨도 소감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오늘 출연 소감 어떻습니까? 큰 소리로 얘기하기. 네. 제가 또 목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네. 많이 걱정을 했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너무 떨려가지고 이런 네. 거 제 말 잘 없는 사람이거든요. 말을 네. 잘 안 하는 사람이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또 좋으신 분이셔가지고 편안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네. 소감 얘기해 주시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출연 소감이 어떠신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또 출연 소감. 네. 출연 소감. 저도 굉장히 떨렸거든요. 네. 예. 그런데 카메라가 벌써 몇 대예요? 네 대씩 앞에 두고 이런 예. 것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예. 조금씩 뭐 인터뷰도 하고 했었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잘 살았던가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은 없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개인으로서 그리고 또 이 학교의 어떤 리더로서 잘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였고요. 예. 그다음에 앞으로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네. 특히나 앵그리 스튜디오에게도 특히나 이렇게 자기의 꿈을 찾고 그리고 또 자기의 꿈을 키워가는 이런 청소년들한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학교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그리 스튜디오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백성초등학교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보고 싶은 학교, 따뜻한 학교, 지금이 행복한 학교,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뭐 이런 여러 가지 미래에도 행복한 학교. 지금 행복하면 당연히 미래도 행복하겠죠. 네네. 그런 수식어가 부르틀 만한 자격이 있는 학교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서도 어쨌든 그 중심에 또 우리 선생님이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참 따뜻한 인터뷰였다, 토크쇼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우리 안성 산다 이렇게 하고 마치는데요. 네네. 아까 그 백성초등학교 더불어라고 하는 그 수응 그걸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해주시죠. 자 스탠바이 큐. 또요? 예, 더불어 한 번 더 해주세요. 시작. 더불어 배우고 함께 커가는 행복한 백성초등학교. 백성초등학교. 에이. 예.